역전의 승부를 다시 쓰느냐, 대세론 굳히기냐.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 둘 중 누가 백악관의 주인공이 될지 신혜진 기자와 관련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번 미국 선거의 관전 포인트 몇 가지부터 좀 짚어주세요. 네, 첫 번째 관전 포인트는 바로 펜실베니아와 플로리다입니다. 네. 좀 이상하긴 해요. 다들 중요할 텐데 왜 이 두 곳을 콕 집어서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네, 우선 크게 살펴보면 지지율에서 앞서는 바이든 후보는 북부의 쇠락한 공업지대 러스트벨트, 트럼프 대통령은 남부 선벨트 지역을 확보하는 데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네. 바이든 후보는 격전지인 펜실베니아주를 확보하는 것이 대선에서 이기는 지름길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전통적으로 민주당 성향이 강한 곳 아닙니까? 네, 그렇지만 4년 전 대선에서 힐러리의 패배를 안겨다 준 곳이기도 합니다. 예. 네, 따라서 힐러리 클린턴이 당시 승리한 곳을 이번에도 모두 이긴다고 가정했을 때 이들 세 지역을 모두 탈환한다면 선거인당 과반, 매직 넘버를 쉽게 달성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현재 바이든이 미시간과 위스콘신에서 최소 5%포인트 이상 안정적으로 앞서왔기 때문에 박빙 양상을 보이는 펜실베니아에서 마지막 유세까지 펼치며 공을 들였던 겁니다. 펜실베니아는 바이든 후보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곳도 있을 텐데 어디입니까? 네, 전체 지지율에서 뒤지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선 2016년 당시 싹쓸이를 했던 경합주를 방어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네. 특히 핵심 경합주 중에 선거인단이 가장 많이 걸린 플로리다주는 뺏겨선 안 되는 곳입니다. 1999년, 6년 이후 플로리다에서 이긴 사람이 계속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대표적인 캐스팅 보트 지역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4년 전에도 힐러리에게 막판까지 밀리던 트럼프 당시 후보가 바로 플로리다에서 1.2%포인트 차로 이기면서 승기를 잡았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이 주소지를 뉴욕에서 플로리다로 옮기기까지 하며 각별한 애착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주소지까지 옮겼다고요? 네. 이번 대선에서는 개표 결과가 상당히 늦어질 거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그러면은 당락은 언제쯤 우리가 좀 알 수 있을까요? 네, 두 번째 관전 포인트, 개표 결과 지연 가능성입니다. 네. 이번 미선거에서 1억 명 가까이 되는 유권자가 사전투표를 마친 상태입니다. 특히 사전투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우편투표가 지난 2016년도에 비해서 10배 이상 많은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당락을 좌우할 우편투표 결과를 집계하는데 그만큼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요. 특히 핵심 경합주 노스캐롤라이나는 선거가 끝나고도 12일까지 우편투표를 인정하고 있고요. 앞서 보도에서 나왔듯이 주마다 다르게 마감 시한을 두고 있어서 최종 결과는 최소 일주일 이상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편 투표가 다 집계되기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조기 우승 내가 됐다 이렇게 선언할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다라는 얘기를 또 들었습니다. 직접 또 안 했다고 하고 있으니까요. 네, 물론 현재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는 관련 내용을 부인하고 있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가능성은 있습니다. 네. 선거 당일 핵심 경합주에서 현장 투표가 결과가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 나간다면 우편 투표 결과를 모두 집계하기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조기 승리를 선언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이후 최종적인 우편투표 결과가 바이든 후보의 표가 더 많이 나왔다고 할지라도 우편투표는 사기라는 주장을 내세우면서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네. 바이든 후보도 함께 법적 대응을 하게 되면 선거 후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 두 후보가 법적 소송을 말씀대로 벌이게 되면 그럼 그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네, 마지막 관전 포인트입니다. 법정 소송입니다. 만일 우편투표 개표가 늦어지거나 트럼프 대통령이 각종 소송으로 우편투표 집계를 중단시킬 경우 선거인계수법에 따라 득표 결과가 결정됩니다. 선거인계수법은 1887년에 제정된 법인데요. 대선일 이후 41일 이내, 즉 12월 14일까지 선거인 명단을 미 의회에 보내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입니다. 네. 만약 그때까지 명단을 확보하지 못하면 그 시점까지 개표 상황에서 최다 득표한 후보가 할당된 선거인을 가져가게 됩니다. 이때 유효 득표수를 얻는 후보가 만약 없다면 연방 하원이 대통령을 선출하게 되는데 최악의 상황까지 가더라도 현재 공화당 소속의 하원 대표가 다수인 점을 감안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더 유리한 상황에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과거에 대선 후보끼리 그렇게까지 된 적이 있었습니까? 네, 과거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딱 집어서 우편 투표 문제는 아니었지만
재검표 문제로 대법원까지 갔던 사례가 있습니다. 지난 2000년 대선 당시 민주당 엘고 후보는 공화당 조지 W 부시 후보를 54만 표로 앞섰지만 선거인단 순에서 5명 차로 결국 패했습니다. 당시 선거인단 25명을 보유한 플로리다가 집계 결과가 승패를 좌우했는데 고 후보가 단 537표로 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표차가 이렇게 너무 적을 경우에는 플로리다 헌법에 따라 재검표를 하게 돼 있는데 여기서 일부 오류가 확인돼 고 후보 측이 수검표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공화당 소속인 플로리다 법무장관이 이를 거부했고 결국 연방 대법원에서 5대4로 부시 후보의 손을 들어주면서 수검표 문제는 일단락됐습니다. 이렇게 막상 선거, 투표보다도 그 이유가 또 걱정되는 선거도 또 있을까 싶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